다도해를 거슬러 오르면 잿빛 윤기에 너른 갯벌이 건강함을 자랑합니다. 갯벌은 비옥한 농토가 되어 바람과 햇빛, 시간, 그리고 연부의 땀방울로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지상 최고의 걸작품, 바로 소금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미료, 인간의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조미료 소금.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소금은 천일염, 꽃소금, 여러 가지 맛이 첨가된 가공 소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원하게 먹을 때 오이 냉국이나 할 때는 맛소금 같은 거 좀 넣고, 국물이나 찌개 같은 거 할 때는 굵은 소금 그렇게 넣어요. 뭐 구운 소금 그런 것도 냉채나 그런 데 넣을 수 있고. 저희 집에는 3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보통 부엌에서 쓰는 소금 가운데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천일염과 염전을 이용하지 않고 기계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재결정화한 정제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소금하면 떠올리는 것은 염전을 이용한 천일염. 적절한 일조량과 해풍, 거기에 건강한 갯벌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천일염입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소중한 생태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전국 소금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그 중에서도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신안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안 증도의 이 염전은 깨끗한 바다와 드넓은 갯벌이라는 자연 조건을 활용해 여의도 2배에 달하는 규모의 염전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우리 염전에 우리 소금 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이 생태나 환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증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런 조그만 동네가 생태 상가능을 차지했습니다. 염전은 우리나라 전통 소금 생산 방식인 자연 방식에서 천일 염전 기술이 도입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이루게 됐는데요. 이곳 염전 역시 60년 전 소금 장인과 염부들이 섬에 들어와 소금 생산지로 변모했습니다. 씨앗을 만들고 소금을 걷어들이는 일련의 과정은 장인과 염부들의 손을 거쳐 전수됐는데요.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닷물을 1증발지에 싣게 되겠죠. 그래서 1증발지는 보통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2증발지는 6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증발지입니다. 1증발지, 2증발지인데 이 준비 작업을 잘 해야지만이 결정지에 소금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런 갈아엎은다든가 수평 작업을 안 한다든가 다진 작업을 않고 그 다음 년 소금을 생산하면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아주 저하가 돼요. 이런 식으로요. 바람과 햇볕으로 증발이 돼요. 그래서 하루 정도 놔두면은 염분 농도가 1도가 올라서 3도 정도 됩니다. 그걸 우리 소금 장인들이 가서 물꼬를 열어서 앞 단계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평평한 같아도 약 5cm 낙차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물꼬를 열면 이 결정적으로 물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더라도 오롯이 햇빛과 바람이 바닷물을 익혀주는 인내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소금이 찾아옵니다. 결정지의 염도가 25도 이상이 되면 염부들은 소금이 온다고 말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맑고 고운 소금꽃이 피는 때. 지금 꽃이 떠다니죠. 이 꽃이 우리가 NA와 CL이 결합을 해서 깔아당기면서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오후되면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소금의 씨앗이에요. 자연 그대로 그날의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에 따라 각자 틀려지죠. 까만 염전 바닥이 하얗게 덮이면 우리의 식탁을 맛깔나게 하는 소금, 천일염으로 모아냅니다.
바닷물을 가두고 토판에 장판을 씌운 천일염 생산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정지의 장판 소재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2008년 소금이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염전은 자발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장판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소금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퇴수로예요. 염전에서 쓰고 남은 물을 버리는 퇴수로라든가 비가 왔을 때 바다로 흘려버리는 퇴수로가 되겠습니다. 퇴수로에 보시더라도 여기 보면 고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짱뚱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저 구덩이 있는데 짱뚱어 후딱 뛰어다닙니다. 짱뚱어는. 이 짱뚱어는 아주 갯벌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됐다 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근데 짱뚱어들이 엄청 많이 뛰어놀고 있잖아요. 이 식으로요. 우리 갯벌을 오염시키지 않고 건강한 땀방울로 일궈내면서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소금을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우윳빛이 나죠. 우윳빛. 소금은 하얗지만 흰 우윳빛이 나야 됩니다. 얼음처럼 겨울철 우리가 내과에 얼음이 얼잖아요. 얼음처럼 투명하다든가 또 유리처럼 반짝반짝 거리면 이 소금은 좋은 소금이 아닙니다. 이 소금도 품질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흰 우윳빛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체를 이렇게 큰 결정체를 약간 딱 엉키면 깨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염분濃度낮은 것이 염분濃度높을수록 안 깨집니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소금. 천일염 연구센터의 함경식 교수는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온 소금 전문가입니다. 함 교수는 명품 소금으로 불리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우리 소금의 경쟁력은 바로 미네랄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그 천일염 하면 다 미네랄이 많은 줄 알아요. 한국의 천일염하고 세계 이제 아주 극히 일부의 천일염만 미네랄을 갖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생산 방법이에요. 보통 아침에 물을 대고 하면은 오후에 수확을 해요. 근데 세계 대부분의 천일염 생산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두 번 수확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차이를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소금 사이사이 결정 사이사이 들어갔던 미네랄들이 얘네들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거는 자연에 있어서는 안정한 형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빠져나와요. 오래 두면은 결정을. 근데 이제 한국은 빠져나오기 전에 수확을 하죠. 함 교수는 특히 천일염에 들어있는 미네랄 함량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화가 된 그 미네랄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는 전 세계 어느 과학자도 어떠한 미네랄 조성을 갖고 있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지금 거의 의견 일치를 보는 게 우리 체액의 미네랄 조성하고 비슷한 조성일수록 좋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 천일염이 한국산 천일염 말입니다. 그것은 그 우리 양수에 미네랄 조성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많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스트레스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필요한 영양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천일염이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 거죠. 소금은 우리 몸에서 물과 함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 천일염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등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은 몸 안에 독소를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양소입니다. 미네랄 결핍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50% 이상의 사람들이 미네랄 결핍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뭐 알약 먹으면 되지 않냐.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미네랄들은 보니까 서로 다 경쟁적 관계를 갖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걸 골다공증이 돼서 칼슘 먹잖아요. 뭐 심혈관 질환 증가하는 거 그걸 갖다가 떠나서라도 골다공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서로 경쟁적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칼슘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 섭취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알약으로 먹는 거는 상당히 조심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죠.
이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미네랄은 가장 안전이죠. 하루에 먹는 소금을 다 천일염으로 먹는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루에 마그네슘 그 권장 섭취량의 3분의 1을 갖다 소금 그걸로만 해서 섭취가 가능해요. 현대인들이 겪는 미네랄 결핍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소금 섭취 방법에 관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섭취를 넘어 영양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선조들은 굽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금을 갖다 구워서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마 그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천일염을 갖다 볶아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또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런 이제 죽염인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산 천일염에다 열을 가하면은 우리 천일염 자체도 상당히 좋은 소금인데, 그보다 새로운 그 건강 기능성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소금이 그게 이제 항산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금이 항산화 능력을 한다는 전 세계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 특히 이제 또 대나무 넣어서 구우면은 그 건강 기능성이 엄청나게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특히 이제 이 죽염 같은 경우는 그 하늘이 내려진 우리 그 이쪽 전남의 그 복이라고 생각해요. 천일염을 가공해 만든 죽염과 구운 소금. 죽염과 구운 소금은 그 약효를 입증받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염은 대사질환, 동맥경화, 암 등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알맞게 잘 먹으면 소금이야말로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이자 보약이 됩니다. 소금 생산의 발전과 가공 방법의 발달은 음식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금의 주산지인 남도 음식은 소금과 함께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어로 활동이 활발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젓갈 문화, 김장 문화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식재료는 다양하게 발달했지만 따뜻한 기후 때문에 음식 보관이 쉽지 않았던 남도 사람들은 소금을 이용해 음식을 보관하고 젓갈로 담가 먹었습니다. 사계절 염장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신안군 일대는 서남해의 다양한 어종을 재료로 한 최대 젓갈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천일염으로 이제 새우젓을 잡으니까 담으니까 담백한 맛이 있고 천일염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질이라든가 그런 모든 함유되는 부분이 젓갈 맛을 숙성시키면서 조화롭게 이제 맛있게 한다고 하고 특별히 이 신안 젓갈을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젓갈의 맛은 주재료인 생선과 곡물에 어떤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 발효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소금을 잘못 쓰면 젓갈이 발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됩니다. 젖을 담글 때는 소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금을 잘못 쓰게 되면 젖도 버리고 맛도 버리고 젓갈을 못 쓰게 됩니다. 김치 속 깊은 맛은 젓갈이 책임지고 배추의 맛은 역시 소금이 책임집니다. 한국인의 대표 음식 김치도 소금이 없었다면 우리의 밥상을 지키지 못했을 맛있게 겁니다. 김치에 빠져 살아온 김옥신 명인은 남도 전통의 맥을 이어온 장인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김치 연구에 매진한다는 김옥신 명인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 있습니다. 잘라주시고 김치는 속이 꽉 차고 잘 여문 배추를 골라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소금으로 숨을 죽일 때가 김치의 맛을 결정짓는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금이 지금 이게 한 3년 넘은 거거든요. 3년 넘은 간수를 잘 뺀 소금이에요. 이게 잎 쪽 말고 이게 줄기 쪽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줄기 쪽으로 그래야지만이 소금이 이렇게 잘 간해져야지만이 배추를 나눠도 김치를 담아도 빨리 물러지지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소금에
좋은 소금에 젓갈을 잘 담아야 돼. 좋은 소금에 젓갈을 잘 담아야 되고 그래야 맛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좋은 소금에 젓갈을 잘 만들었으면은 또 고추 있잖아요. 지금 빨간 고추 있잖아요. 고추를 또 잘 골라야 돼. 한식의 세계화를 이끈 김치. 맛의 숨은 공신 가운데는 소금이 있었는데요. 모든 요리의 기본이 소금이지만 젓갈 문화, 김장 문화가 발달한 한식에서의 소금은 중요성이 도드라집니다. 한편 저염식단이 건강식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우리 밥상에서 소금을 줄이자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의 적당량은 정해지지 않은 채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아직도 소금 섭취 권장량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소금을 기능과 이점을 잘 알고 알맞게 섭취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공을 통해 소금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여 그 쓰임새를 다양하게 했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소금은 그 조리법에 맞는 모양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국이나 나물이나 먹을 때는 우리가 저 가루 이게 가루거든요. 이게 가루로 된 거 이게 다 보통 이게 해초하고 대나무가 있거든요. 이걸 거의 나무 쓰고요. 그다음 이것은 이제 허브 맛인데 기름장을 떼게 우리가 서비스 나갈 때 손님한테 제공하고요. 다시마 소금인데 이 대체적으로 보면 나물용으로 쓰고요. 나머지 이것도 이제 가는 소금인데 보통 이제 이게 얼른 우리가 이제 칼국수라든가 아니면 해물 콩국수가 있거든요. 그 용도로 쓰고요. 하나하나 드셔보시면 맛이 틀려요. 들어가는 용도가 다 틀리죠. 이게 그냥 우리가 소금 전문이라. 이거 뿌린 다음에요. 거의 한 5시간에 8시간 이렇게 셉니다. 이 천일염 소금을 넣으면 고기가 이렇게 단단해요. 음식의 주재료와 함께 소금의 차별성을 둔 것이 이 집만의 비결. 작은 차이가 외국인의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육류나 채소 속에 부족한 미네랄이나 영양소를 함초소금, 죽염 등 소금의 종류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 영양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 한켠 작은 카페에는 소금을 이용한 색다른 메뉴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솔트 라떼인데요. 라떼를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우유 들어간 커피를. 그래서 소금과 천일염과 이제 배합을 시켜서 라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당기기 마련. 솔트 라떼만큼이나 인기 있는 후식이 바로 솔트 아이스크림입니다. 토핑을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뭐 딸기 맛이라든가 포도 맛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합을 시켜가지고 그 위에다 토핑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짠맛과 단맛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맛으로다가 맛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짭조름한 소금과 다양한 토핑이 아이스크림에 살짝 뿌려지면 달콤함은 배가 됩니다. 소금은 형형색색 옷을 입고 다양한 요리에도 쓰이지만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천일염 연구소 함경식 교수는 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용 소금을 연구 중입니다. 소금의 미네랄 성분 등은 성인병, 피부염, 치주염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의료용 쪽에 뭐 다른 쪽으로도 활용하는 걸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그 고의서에 뭐 우리 가려움증이나 그런 데 이제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소금을 갖다 만들어 봐가지고 동물 모델에서 해보니까 실제로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없어지더라고요. 거의 요새 그 약으로 쓰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수준 효과를 보여요.
제품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그 외에 그 뭐 의료용, 그리고 저는 농업용으로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왜 그게 효과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뭐 그거 외에도 아마 지금 일부는 또 건축용으로도 소금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천일염은 섭취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도 미용과 화장품 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고, 몸으로 느끼며 치료를 하는 일명 소금 힐링도 체험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소금을 정말 이제 먹고 이제 하는 곳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소금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쪽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럽 쪽은 지금 이제 대체 치유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 공간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내부를 천장, 바닥, 벽, 침대까지 다 천일염 소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고객님들이 체험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미세 소금 가루를 공기 중으로 한 2분 정도 분사를 해드려요. 이제 아주 미세한 가루라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공기 중으로 분사되는 소금 가루를 이제 호흡을 하면서 체내로 들어가면 몸 안에 노폐물도 빼주고 호흡기나 기관지,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나 피부 질환 이런 쪽에 좋으시고요. 천일염 자체에서 나오는 미네랄이나 음이온을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 흡수하시면서 건강하게 힐링하시면서 쉬었다 가시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방, 소금 온욕, 부양욕 테라피 등 소금을 이용한 체험도 다양한데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근육통 치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소금의 놀라운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금의 무대는 주방을 떠나 문화적 공간으로 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소금을 수확하는 염전은 연부의 땀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신안군 증도의 염전에서는 초창기 염전을 일구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직접 보고 수확해 볼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전에는 생산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생산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염전의 문화를 만들어야 쓰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소금 장인들을 선발도 하고 관광들이 하고 즐거움을 주었겠다 해서 이제 이쪽에 박물관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체험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쉽게 사서 먹기만 하던 소금을 가까이서 보기는 어른이나 아이나 매 한 가지. 서툰 솜씨로 생산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땀 한 방울이 소금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소금 농부. 한숨마저도 짠내가 난다는 그들의 숙연한 삶까지도 엿보게 됩니다. 체험 자체가 처음이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이렇게 같이 왔는데 처음에는 비디오만 봤을 때는 이렇게 실감이 안 났었는데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소금 저희가 그냥 쉽게 사 먹는 소금이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고 신안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건강 밥상을 넘어 의약품과 화장품 그리고 생활의 힐링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의 위풍당당한 천일염.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한 천일염의 재발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천일염의 그 이유 있는 변신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